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난 15일 해저화산이 폭발한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서 화산재에 뒤덮여 파괴된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미확인 사망자 3명도 발견됐습니다. 이 통가의 수도 누쿠알로파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은 수많은 휴양지가 몰려있는 해변시설물이 크게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동물보호소 개들을 구하려다 쓰나미에 휩쓸려서 실종된 영국 여성 엔젤라 글로버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통가 주재 뉴질랜드 고등판무관 대리는 쓰나미로 미확인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 영국 여성 글로버가 여기에 포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룬드 대리는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에도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 통가 타보섬의 서부 지역에 더 큰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화산 폭발로 해저 통신 케이블이 절단되면서 여러 섬의 통신이 어려운 상태여서 정확한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통가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국제구호단체와 뉴질랜드 또 호주 등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화산재로 오염된 식수정화와 또 피난 쉼터 제공, 또 흩어진 가족 찾기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2016년 리우올림픽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8 평창올림픽, 또 2020 도쿄올림픽까지 이 상의를 탈의한 전통 의상을 입고 기수로 나서서 화제가 됐던 이 통가의 크로스컨트리와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피타 타우파토프아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죠. 이 SNS를 통해서 해저화산 폭발이 일어난 통가의 상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현재 이 피타 타우파토프아 선수는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통신이 모두 끊겨서 자신도 통가에 계신 아버지와 며칠째 연락이 두절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통가를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을 열었는데요. 이 매 올림픽 개회식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선수가 전했던 이 안타까운 상황에 전 세계 네티즌들의 도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어제 오전에도 그 후속 폭발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 여파가 그 다른 나라까지 또 상당하게 이어져서 걱정입니다. 네, 지난 15일에 거대한 폭발이 있은 데 이어서 어제 오전에도 후속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이 인근 국가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발생했던 중력파가 남태평양에서 8,000km를 이동해서 알래스카까지 들렸다고 미국 앵커리지 기상청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남태평양을 면하고 있는 호주, 또 뉴질랜드, 일본, 미국 등에는 하루 동안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화산 분화구에서 10,000km 넘게 떨어진 페루 해안가까지 높은 파도가 몰아쳐서 페루에서는 2명이 익사를 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서는 부두와 정박해둔 배들이 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또 화산 분화의 직격탄을 맞은 섬나라 통가에서는 화산재 낙진이 계속 내리고 있고요. 해일이 밀려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근 국가인 호주는 정찰 비행기를 보내서 통가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게 자연재해가 정말 이게 무서운데 네.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치하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안내의 일기, 다들 아시죠? 예, 예. 네, 주인공인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를 기억하실 텐데 안네 가족의 은신처를 나치에 알린 이가 누군지 수년간 조사가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이 조사 결과 유력한 밀고자는 같은 유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안네와 가족들이 1944년 나치에 적발돼 독일로 끌려가 희생된 지 77년 만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7일 BBC 등 외신은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 FBI 수사요원 빈스 판코크가 안네 가족을 밀고 한 주요 용의자로 1950년에 사망한 아놀드 반덴베르크를 지목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안네의 아버지인 오토 프랑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그의 공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덴베르크가 전시 유대교 연합회 일원으로서 유대인들의 은신처 목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명단을 나치에게 넘겼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토 프랑크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데다가 용의자의 가족이 비난받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그 외에도 연구팀은 1943년 유대인 평의회가 해산된 이후 조직원들이 모두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이 반덴베르그는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고요. 또 암스테르담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그와 그의 아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치에게 소중한 것을 제공해야 했다라는 인터뷰를 추가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안내 가족 8명은 지난 1944년 8월 또 숨어 지내던 암스테르담의 다락방에서 나치에게 적발돼 독일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옮겨졌고요. 아버지 오토 프랑크만이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 후 아버지 오토는 안내가 숨어 지내던 다락방에서 안내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이 일기장을 1947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이 안내 일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요. 지금까지 6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나치의 만행을 전 세계인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안내, 다락방에서 계속 숨어 지냈고, 이거 참 오랜만에 또 안내 일기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좀 마음이 또 무거워지네요.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멕시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멕시코시티의 한 성당에 강아지와 닭, 또 새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앵무새까지 각종 동물들이 모였는데요. 성당에 모였다고요? 네네. 예. 동물의 보호자이자 동물의 성인 이렇게 알려진 성 안토니 축일을 기념하는 축복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참가한 반려동물들에게 사제는 성호를 긋고 또 성수를 뿌려서 축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오래된 가톨릭 전통으로 1500년대 프란시스의 수도승들에 의해서 스페인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멕시코로 전해졌고요. 이 멕시코시티의 남부 자치구의 소치밀코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성 안토니 에보트는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태어난 4세기 기독교인인데요. 매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자신의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고 이제 친구로서 또 영혼을 교감하는 사이로서 동물들만 데리고 사막에서 수도원 생활을 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들의 수호 성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성 안토니 축일에 멕시코 사람들은 성수를 뿌리고 또 신부의 축복 속에 그들이 사랑하는 동물들을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500년간 이날에 의식을 치러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예, 반려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이 성당 안에서 굉장히 어리둥절해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좀 귀여워서 또 반대로 웃음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같은 기독교 국가인 스페인에서도 같은 날 동물 세례식을 진행을 하는데 이 전통 역시 17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동물들도 같이 미사도 보고 좋은데 우리 윤연아 리포터는 반려동물 키우세요? 재작년까지 있었는데요.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네, 지금은 아닙니다. 강아지? 네네.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같이 자라와서 굉장히 그래요? 오랫동안 키웠거든요. 참,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아기가 태어나도 같이 동물하고 같이 집에 있으니까 참 진짜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연아 리포터 그러면 혹시 고양이 키우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한번 말씀 주시면은 제가 좀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전문가시잖아요, 또.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아무튼 동물들 저도 좋아하니까. 네. 아무튼 나중에 한번 삐삐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윤연아 리포터였고요.